귀로 읽는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 안녕하세요, 이선입니다. 오늘 2021년 2월 7일 일요일입니다. 송샘의 아름다운 수업에서 오늘 읽을 파트는 45쪽부터 시작되는 단호한 아빠 효과입니다. 단호한 아빠 효과. 1994년 여중의 발령을 받았다. 여중이라 그런지 남교사가 적어 학생생활지도부 즉 학생부에 배치되었다. 학교 폭력이 한참 언론에 문제가 되던 시절이었다. 그 학교에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일진이라는 서클이 있었다. 그 학생들의 문제 행동 전반을 파악한 것은 아이들과 거의 전쟁을 치르다시피 한 그해 겨울이었다. 한 해 동안 교내에서 수차례 도난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이들에게 음주, 흡연은 기본이었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남학생들과 수시로 혼숙을 하기도 했다. 자신들끼리 특정 남학생을 두고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 아이들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조깅을 하면서도 또 운동 후 일부러 찬물로 샤워를 하면서도 서클을 해체시키겠다는 다짐으로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어디부터 손을 내야 할지 해결책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2월에 개학하자마자 지난 1년간 모은 아이들의 진술서를 퍼즐처럼 맞추어 사태의 전모를 파악한 다음 학생부 모든 선생님과 이를 공유하였다.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한 학생부에서는 우선 부모님들에게 아이들의 실상을 알리고 공동으로 보조를 맞추는 일이 급선무라고 의견을 모았다. 일진 서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학생부에서 부모님을 뵙고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학교를 방문해 주십사 여쭙도록 했다. 일진 서클 해체. 당시 아이들은 징계를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부의 단호한 행보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순순히 협조해 주었다. 두 분 부모님이 함께 오시거나 그러시지 못할 경우는 아버지가 오시도록 부탁드렸다. 대체로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알게 되더라도 아버지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점과 딸을 올바로 가도록 하는 데는 아버지의 참여가 꼭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었다. 학생별로 면담에 필요한 자료를 파일 형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 사인펜으로 밑줄을 그어 놓아 학부모님께서 차례로 읽기만 하셔도 사안의 심각성이 절로 인식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 면담은 늘 조용한 상담실에서 따뜻한 차 한 잔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다. 드시면서 각 학생별 파일을 읽으실 수 있도록 잠시 자리를 피했다. 상담에 참여한 아버지들은 한결같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학생들이 그동안 직접 쓴 진술서를 짚어가며 사실 위주로 차분하게 설명했다. 아버지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사색으로 변하였다. 분노, 그리고 체념. 아이들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덫에 걸린 것이고 어머니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저지른 일이라 어머니의 관리 소홀 탓이 아니니 이제부터 새로 시작해보자고 함께 약속했다. 그 아이들은 이후 무사히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잘 다녔다. 아버지들과의 면담이 성과가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결코 오실 수 없다는 두 아이는 하는 수 없이 어머니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눴다. 두 아이 모두 가정 형편이 괜찮은 아이들이었다. 요선도 학생, 즉 학생부에서는 문제아를 이렇게 점잖게 부른다. 요선도 학생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하는 경우가 90% 이상이다. 두 어머니 중 먼저 나오신 어머니는 연세가 좀 많아 보이셨다. 어머니는 학생부의 설명을 아버지들보다 더 믿지 못하셨다. 아마 믿기 싫으셨을 것이다.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 도중 어머니의 눈이 벌개지더니 갑자기 고개를 떨구셨다. 어머니는 옷이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신 채 한참을 우셨다. 티슈를 가져다 드렸더니 눈물을 훔치며 그제야 말문을 여셨다. 남경이는 늦게 본 자식이에요. 40 넘어서 봤으니까요. 어찌나 예쁘던지. 애아빠나 저나 여태까지 매 한 차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5, 6학년 때쯤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애들하고 어울리더라고요. 참다 못해서 애아빠한테 혼을 내주라고 했어요. 아빠도 처음엔 내키지 않아 했지만 한 번은 마음을 모질게 먹고 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애가 그만 새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 후로는 매도 못 들었어요. 그게 그만 지금 저 모양이 되었으니. 또 한 어머니는 학생부 요청으로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나오시려다가 종업식 바로 전날에 나오셨다. 학생부의 설명을 듣는 도중 어머니는 아예 부인을 하셨다. 글쎄 다른 집 애들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설명을 계속하려다 문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아이의 나쁜 행동을 어머니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었다. 설명을 그만두고 가만히 어머니를 마주 보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려 눈길을 외면하신다. 그러기를 2, 3초. 어머니의 뺨에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그러고 앉아 계셨다. 선생님도 알고 계시듯이 우리 집은 형편은 괜찮지만 저도 아이 아빠도 가게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요. 애한테 미안하니까 용돈을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애 주변에 아이들이 자꾸 꼬이더라고요. 다른 애들한테 사주기를 잘하니까요. 그런데 하나같이 못된 애들이었어요. 그런 애들 사귀지 말라고 잔소리를 하다가 어느 날 매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절 노려보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대드는 거예요. 글쎄 매가 튀더라니까요. 하도 기가 막혀 그 이후로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알아서 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만. 그 아이는 중학교는 간신히 마쳤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중퇴를 하고 말았다. 네, 오늘 낭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지 않은 느낌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지금도 계속 지도를 하고 있지만 특히 청소년기에는 지금의 모습이 미래의 모습이 아닐 때가 많거든요. 모든 것이 교정이 되고 또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삶으로 인해 가서 멋진 그러한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로 자라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인내함으로 그들이 꽃 피울 수 있는 그때까지 열심히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는 것이 교사들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낭송을 해서 공유를 하니까 송영호 선생님께서 이 낭송한 그 음성을 전달을 하시면서 이 이야기와 관련된 생활지도 자료를 함께 해서 선생님들 톡방이나 이런 곳에 같이 공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낭송과 함께 그 자료들을 함께 보면 지도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지도 사례라든지 지도 방법이라든지
다른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알아보려면은 돌봄 치유 교실이라고 하는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 네이버 카페인데요. 네이버 카페에 돌봄 치유 교실이라고 치면은 많은 그 선생님들에게 유익한 뭐 학급 경영부터 생활 지도부터 여러 가지 학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많은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자료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몇 년간에 각지 전국 각지에 있는 선생님들 사례를 모아놓고 또 정리해놓고 이론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해놓은 그런 카페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셔서 필요한 자료들 가져다가 선생님들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매번 공지해 드릴 수 없으니까요. 구독과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에 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갈 것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좋고요. 감사합니다.